96페이지부터 24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7번 물체의 높이를 알 수 없는 투상도는 평면도입니다. 자, 정투상도는 뭐냐면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는 세 개의 화면의 평화면에 나타내는 것이 평면입니다. 입화면은 정면도, 측화면은 측면 사이에 물체를 놓고 각 화면에 수직인 평행광선으로 투성하여 얻는 도형입니다. 제1각법, 제3각법이 있습니다. 각각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랍니다. 이 방법은 물체 모양을 가장 간단 정확하게 나타내며 내부 구조 등 복잡한 부분까지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체의 특징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이거 좀 잘못됐네요. 정면도입니다. 17번에 요게 조금 수정이 돼야 되겠네요. 17번 뭐냐면은 거은 정면도가 아니고 겉은 정면도입니다. 여기 이제 요건 제가 지금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이제 보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타가 나왔습니다. 요건 제 실수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거듭 사과 말씀드립니다. 평면도는 물체 높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19번 아래 물체에 빗금을 그어놨죠. 이걸 해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해칭 부분이 단면도에 해당하는 둥글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전 단면도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단면도를 몇 번이나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등장시켰습니다. 사투상도라 이 말은 경사의 줄임말입니다. 사투상도라는 것은 경사투상도입니다. 정육면체 3면 중 한 면만 중점적으로 엄밀히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면만 각도를 주는 거예요. 한 면만. 자, 30도, 45도, 60도 요 세 가지 중에서 각도를 주는 겁니다. 부분 단면도는 뭐냐 하면은 외형도에서 필요로 하는 일부분만을 도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파단선으로 경계를 나타냅니다. 파선하고 파단선은 다릅니다. 그 파단선은 이제 손으로 막 그릴 수 있습니다. 스케치식으로. 계단 단면도 한 개의 물체에서 동일 평면상에 없는 두 개 이상의 부분 단면 나타낼 때 이를 별도로 그리지 말고 두 개 이상 평행한 평면을 계단상으로 짝을 맞춘 합성면으로 절단하면 한 개 그림에 필요한 단면을 한 번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단 단면도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다 나타낼 수 있고 등각투상도는 이렇게 등각투상도는 120도, 120도, 120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한 것이고요. 투시투상도는 이렇게 이제 소점을 이용해 가지고 건물 조감도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잘 나타냅니다. 사투상도는 경사투상도인데 이거는 한쪽 면만 이렇게 30도, 45도, 60도로 해가지고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정투상도는 이렇게 입체도형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요. 제3각법하고 제1각법이 있습니다. 제1각법은 별로 안 쓰는데 조선소 같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1번 치수 숫자와 같이 사용하는 기호 중 구 반지름을 나타내는 구는 스피어입니다. 반지름 레디어스, 스피어 레디어스 하니까 SR이 되겠습니다. 자, 9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3번 재료 기호를 표시할 때 구상흑연주철은 GCD로 표시합니다. 구상흑연주철은 GCD로 표시합니다. 여기 STC3는 탄소 공구강입니다. STS4는 합금 공구강입니다. WMC는 요 밑에 나타냈죠. 백심 가단주철이군요. BMC는 흑심 가단주철입니다.
폴라이트 가단주처럼 PMC입니다. 자, STC는 탄소 공구강이에요. STS는 합금 공구강입니다. 자, 25번 순나사의 고울지름은 어떤 선으로 도시하는가? 순나사의 고울지름은 어떤 가는 실선으로 나타낸다. 자, 순나사 바깥지름하고 앞나사 안지름은 굵은 실선입니다. 순나사 앞나사의 골은 가는 실선으로 그리고요. 완전 나사부와 그냥 나사부가 없는 불완전 나사부 경계선은 굵은 실선으로 그립니다. 불완전 나사부 골을 나타내는 선은 축선에 대하여 30도의 가는 실선으로 그리고요. 필요에 따라 불완전 나사부의 길이를 기입합니다. 앞나사의 단면 도시에서 드릴 구멍이 나타날 때 굵은 실선으로 120도 되게 그립니다. 보이지 않는 나사부 산마루는 파선, 이거는 은선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파선, 은선으로 그립니다. 골은 가는 파선을 사용합니다. 순나사, 앞나사, 결함부 단면은 순나사로 나타납니다. 순나사와 앞나사의 측면 도시에서 각각의 고울지름은 가는 실선으로 표시하는데 약 4분의 3 원으로 그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앞으로 요런 걸 여러분 딱 표시를 해뒀다가 이 나사에 대해서 나오면 요 내용으로서 이제 읽고 풀이를 하면 얼마든지 쉽겠죠. 표면 거칠기, 이걸 표면 한자로는 표면 거칠기를 표면 조도라고 합니다. 표면 거칠기를 한자로는 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조도 같은 게 아변할 때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표면 거칠기, 표면 조도, 다듬질, 약호, 표시기호는 요거는 FF입니다. 다듬질하는 거 가장 기본 줄 다듬질이죠. FF입니다. 자, 표면 거칠기 기호 FR은 FR은 피니시 위멀입니다. 위멀. FS는 끝 마무리이기 때문에 전부 다 F랜드 피니시 스크레이프입니다. 여기서 표면 다듬질 약호는 피니시 중에서도 파일입니다. FF 피니시 파일입니다. 자, 다음의 기호 중에서 구반지름 치수 표시 기호에 해당하는 조금 전에도 나왔죠. SR입니다. T는 두께, thickness고 D는 diameter, 직경입니다. C는 chamfer, 못따기입니다. T는 두께, D는 직경, C는 chamfer, 못따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제도 치수 기입할 때 가는 실선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외형선입니다. 외형선은 0.5 내지 0.7mm의 굵은 실선을 사용합니다. 파선이 아닙니다. 파단선은 자유실선입니다. 0.1 내지 0.25 물체 일부를 생략하거나 파단면 경계에 나타내는 자유실선으로 자를 쓰지 않고 손으로 자유를 긋는 선입니다. 숨은 선은요, 파선 또는 은선이라고 합니다. 같은 용어입니다. 0.3 내지 0.4mm입니다. 물체의 보이지 않는 곳 형상 나타낼 때 사용하는 선이 파선입니다. 은선, 숨은 선입니다. 한국산업표준 KSA에서 공업 부분에 쓰이는 제도의 기본적 또는 공통적 사항, 도면 크기라든지 투상법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작도일반이라든지 단면도라든지 글자, 치수 규정한 제도 통치기 KSA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통규격, 기본규격이라고 합니다. 기타 통치 KSB는 기계규격이고요. KSC는 전기전자고 KSD는 금속입니다. 앞으로는 KSD 금속이라고 하기보다는 금속 및 신소재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죠.
자, 도면에서 주로 단위 기호 생략하고 치수 숫자만 기입하는 건 밀리미터다. 이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문제. 도면에 표시된 나사 호칭이 M50 곱하기 2일 경우 2의 적합한 뜻은 피치입니다. 여기 M은 미터 나사, 호칭 지름은 50mm, 피치는 2mm입니다. KS 규격에 규정된 치수 기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치수 기입 방법에 규정된 치수 단위에는 길이하고 각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숫자로 기입되는 치수 기입 단위는 밀리미터이며 단위를 기입하지 않습니다. 각도 단위는 도를 쓰며 필요에 따라 분, 초의 단위도 쓸 수 있습니다. 치수 기입에 규정된 내용을 기초로 도면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최종적으로 완성된 물체 치수 기입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각도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봅시다. 90도 미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각이라고 합니다. 예각. 90도 직각이라고 합니다. 90도를 초과한 것을 둔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180도는 뭐냐? 평각. 180도 초과한 각도를 우각 또는 요각이랍니다. 180도보다 작은 각도는 열각 또는 철각이라고 한다는 것을 꼭 좀 알아주세요.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100페이지입니다. 29번 연주조업에서 작업할 때 당면 상부에 투입되는 몰드 파우더, 몰드 플럭스라고 했죠. 몰드 파우더, 몰드 플럭스의 기능으로 틀린 것은 용광공지 산화방지, 윤활제의 역할, 강의 청정도 향상, 그 다음에 비금속 계제물의 부상분리, 그 다음에 재산화 방지합니다. 산화화는 촉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롤러 에이프런이라는 게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게 이제 연속 주조할 때 주형에 쇳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 주형 사이에 냉각수가 흐릅니다. 간접 냉각해가지고 용광이 주형에 가까운 부분에서 조금 고체가 됩니다. 내부는 액체 상태입니다. 이걸 이제 엿가락처럼 쭉 빼는데 잘못하면 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일정한 간격으로 롤을 배치해 놓고 물을 뿌려줍니다. 이것을 우리 이제 롤이 쭉 배치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는 자유롤이라고 합니다. 이걸 롤러 에이프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거기에 사이가 일정해야 됩니다. 주개가 부푸는 것을 막기 위한 일련의 자유롤입니다. 포스코 현장에서는 이 세그멘트로 널리 불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분리해서 쓸 수 있다고 그런지 세그먼트라고 하더라고요. 연주로 생산되는 반제품은 슬래브 블룸 빌렛입니다. 여기에 크기 순서입니다. 슬래브가 제일 크고 블룸 빌렛 이렇게 됩니다. 연주 생산 반제품은 보면요. 요것도 길이가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슬래브는 뭐냐면 150 내지 이거 잘못됐네. 150에서 150이 아니다. 그죠? 여기서 요걸 제가 숫자를 저도 조금 기억을 애매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제가 한번 다음 시간에 요걸 한번 다시 찾아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0페이지죠. 찾아서 하겠습니다. 연주 생산 반제품. 이걸 꼭 찾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거는 그때 한번 다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 편석 발생 적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나열한 것은 편석 발생이
자, 그렇죠. 편석 발생은 이 킬드강은 완전히 탈산했기 때문에 편석이 제일 적습니다. 그 다음에 캡트강, 림드강 이렇게 됩니다. 캡트강은 위에 캡을 씌웠죠. 자, 요거 몇 번 했습니다. 진정강 킬드 스틸입니다. 알루미늄, SI, 망간, 탈산 재료 사용하여 산소, 가스 제거하고 진정시켜 주행에 조용히 응고시킨 것입니다. 편석이 제일 적습니다. 림드강, 용강에 여기 위에는 망간이나 페로망간이나 이거는 뭐 같습니다. 철은 그냥 철하고 같은 성분이잖아요. 페로망간이 제일 탈산제로 약한 탈산을 합니다. 불완전한 탈산을 함으로 과잉산소, 탄소 반응하여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탈산을 적게 했기 때문에 산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과잉산소가 탄소와 반응하여서 가스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행에 주입한 후에도 불꽃이 발생하여 가스 나오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응고할 때 바깥쪽에 입상 결정이 생깁니다. 그 두께가 50 내지 70mm 정도의 선이 발생하고 내부에 많은 기포가 발생하여 질이 균일하지 못합니다. CO 가스가 부글부글 끓어서 위로는 CO 가스가 나옵니다. 이런 걸 우리 리밍 액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림드강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캡트강, 림드강을 주형에 주입한 후에 곧 탈산제를 가하거나 주형에 뚜껑을 덮고 이 리밍 액션 CO 반응이 막 일어나서 부글부글 끓는 이걸 억제해 줍니다. 내부를 조용하게 응고시켜 강계의 표면 부근을 림드강처럼 깨끗한 것으로 만들고 내부를 세미킬드강처럼 편석이 적은 상태라고 하고 또한 기포에 의해 파이프 상실시킬 때 적용하는 것으로 전자를 그러니까 림드강처럼 깨끗하게 한 것을 케미컬 캡트 스틸이라고 후자는 세미킬드강처럼 하는 것을 미케니컬 캡트 스틸이라고 합니다. 자, 그냥 요건 림드강을 주행에 주입한 후 위에 캡을 씌워가지고 리밍 액션을 억제하여 내부를 조용하게 응고시킨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킬드강과 림드강의 중간 성질을 띈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자, 101페이지입니다. 31번. 레이더를 로처럼 사용을 레이더로라고 합니다. 레이더로 조업에서 LF 기능이 아닌 것은 로라고 한다 해서 이거 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반 기능, 정량 기능, 가열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레이더 퍼니스에도 그 레이더에 이게 이제 전극을 설치는 했지만 용해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수강 레이더에서 수강 레이더입니다. 그 강을 받는 걸 수강 레이더인데 거기에 전극봉을 씌워가지고 아크에 의하여 정면, 교반, 가열과 같은 노예 정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거 LF가 또 요런 거 말고 진공로가 있습니다. 진공조에 이 레이더를 넣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진공로가 아닙니다. 제강할 때 필요한 탈산제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은 탈산 생성물의 분리성을 고려해야 된다. 잘 올라와 줘야 되고 분리가 잘 돼야 돼요. 회수율을 고려해야 된다. 왜 회수율을 그러냐면 페로실리콘 같으면 철은 철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수율이 높아져야 되겠죠. 불순물 영향을 고려할 것입니다. 진공탈가스, 유적탈가스, BV법입니다. 순환탈가스, RH법. 요 레이더 탈가스는 위에 레이더 퍼니스하고 다릅니다. 요거는 탈가스를 하기 위한 거니까 진공주에다 레이더를 넣은 겁니다. DH법, 이거는 흡인 탈가스법이라고 합니다. 자, 요 레이더 탈가스법하고 레이더 퍼니스, LF하고는 다릅니다. 혼돈하지 마세요. 자, 33번. 아크식 전기로의 주 원료에 해당하는 것은
약 90% 고철, 맞습니다. 90%가 고철입니다. 전기로 제광법, 아크 3500도씨 고온, 아크는 3500도씨 고온입니다. 온도 조절이 쉽고요. 노 분위기를 산화 환원 분위기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용광종, 인황 등 불순물 제거 쉽습니다. 열 효율 우수, 열 손실 최소화할 수 있고 모든 강종의 정렬이 가능합니다. 자, EFU 플러스 SI는 EFE 플러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SiO2가 되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로 24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5강 수업 시간에 지난번에 슬래브 그 숫자 길이를 제가 이제 이 숫자를 이제 완전히 다 외우긴 힘들더라고요. 다시 찾아서 고치겠습니다. 그럼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24강 수업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